3월 2일 장분석과 함께하는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라니맘닷컴은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는 총알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장이 끝나고 정확하게 15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예측대로 어제 하루 동안의 푸르른 초장의 급등세를 하루를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와 3대 지수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0.43, 나스닥은 1.69, S&P 500은 0.81. 나스닥은 참 오를 때도 화끈하지만 떨어질 때도 또 화끈하네요. 한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 보시면 빵 주식도 오늘 죽을 썼고요. 테슬라도 0, 지리리리 했고요. 우리의 주종목인 발란티어도 막판에 먹은 거 다 토해내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당분간 이렇듯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하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려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내려놓게 되죠. 여전히 지금 전체 장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를 때 확실히 오르지 못하는 것 또한 많은 눈치 장세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이번 주 실적 발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또 깜빡했습니다. 바로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적 발표 차트거든요. 어제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줌 날아가더니 오늘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만에 먹은 것을 다 토해내는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그냥 내리 꽂아버리는 저 줌을 바라보면서 정말 줌 주주분들 어떡하겠습니까? 혹시라도 팔고 나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 지금은 버티셔야겠죠. 일단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버티긴 해야 될 텐데 예기치 못한 저러한 증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요즘 미국 주식을 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별 종목으로 이제는 이거를 팔고 가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중심으로 총알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정장 때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는 총알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통키뉴스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통키뉴스는 미국 현지 뉴스를 중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코로나 수치 급감으로 LA 카운티는 앞으로 3, 4주,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주부터 한 단계 내려가는 레드 단계로의 이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음식점, 극장, 짐 등의 실내 영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곳 오렌지 카운티는 이미 인사이드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에서 운동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생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한편 CDC는 전국적으로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주보다 각각 2% 이상 증가하는 등 관련 수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백신 접종 수치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금 기본적인 마스크,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금 재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깝네요. LA 통합교육부는 다음 주말까지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5, 6주가 걸리는데 최대 면역력을 얻기 위해는 4월 9일로 예정된 학교 리오픈 일정은 4월 중순으로 연기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위의 지도자들은 킹더가든부터 2학년까지 어린이들의 대면 수업을 4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내 각 교육구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오픈하지 않는 학교, 교육구에는 지원금을 끊고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좀 더 있다 오픈하기를 원하는 학교들도 지금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백신이 승인되면서 4월부터는 백신 공급이 원활해져 접종 대상자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공급이 크게 부족하지만 4월부터는 수요가 부족해진다는 지적입니다. 곧 이날이 오길 바랍니다. 효능이 낮은 코로나 백신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접종하는 게 코로나 확진자나 중증 환자, 사망자 등의 희생자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반드시 2번 맞아야 한다고 재확인했고요. 2차 접종을 뒤로 미루고 더 많은 이에게 보호막을 제공하자는 1회 접종론에 다시금 선을 그었습니다. LA 하운타운에서 코로나 검사가 어제부터 본격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 1월까지 진행된다는 검사는 15분 내 결과가 확인되고 양성 판정자는 항체 혈액 검사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학부생에도 만장일치로 파문을 일으킨 램지어 교수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학부생위원회는 한인 유학생의 청원을 받아들여 램지의 교수를 비판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는데요. 이쯤 되면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될 분위기네요. 지난해 12월 LA 카운티 검사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피해자보다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형사사법 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리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도 진통 끝에 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최종 확정은 한 주 늦은 12일쯤, 여러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3월 12일쯤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1%를 넘었고 민주당도 1월보다 7% 상승한 5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전 같은 조사에서 48%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유엔 대사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강조하며 비핵화를 계속 압박해 가겠다고 밝혔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화당 내 누구도 적수가 안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 경찰이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처음에 체류탄과 고무탄을 쏘다가 또다시 실탄을 발포해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장실만 15개 있었던 대저택에 살고 있는 전 트럼프 대통령의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좀 줄여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중고차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모델만은 피하세요라고 하는 컨슈머 리포트, 최악의 차 10대를 선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우디 A4, 두 번째 폴드 F350, 세 번째 크라이슬러 PT 크루저, 네 번째 미니 쿠퍼 클럽맨, 다섯 번째 쉐보레 이퀴녹스 GMC 트레인, 여섯 번째 지프 랭글러, 일곱 번째 캐딜락 SRX, 여덟 번째 에큐라 MDX, 아홉 번째 뷰익 루선, 열 번째 GMC 아케이디아. 혹시 이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들 차가 미니 쿠퍼인데 다행히 클럽맨은 아니어서 문제인가?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달러 가치 낮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자, 뉴욕타임스는 2일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최우선시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약달러 정책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높은 상황에선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약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의 한 임원이 운동화 리셀러, 그러니까 이제 운동화를 리셀러, 다시 되파는 사람이죠. 운동화 리셀러로 돈을 벌던 자신의 아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1일 사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즉 리셀러는 요즘 나이키에서도 이제 한정판으로 나오는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들이 있잖아요. 리셀러 한정판 운동화나 의류 등을 비싸게 되파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이나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 한정판 제품 리셀이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도 일부 한정판 운동화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나이키는 이날 앤 헤버트 북미 사업 부문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혀 후임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6월 북미 지역 판매와 마케팅 등을 이끄는 임원에 선임된 헤버트 대표의 사임은 지난주 그의 아들 조 19살이랍니다. 둘러싼 리셀 사업 논란이 블룸버그 비즈니스에 의해 보도된 가운데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10대 아들 조가 웨스트 코스트 스트리트웨어라는 회사를 차려 리셀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모친인 앤 허버트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13만 2천 달러의 한정판 신발을 사들인 뒤 이를 리셀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나 그는 모친에게서 할인 코드 등 나이키 내부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블룸버그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투자한 미국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컴패스죠. COMPASS가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IPO 신청을 증권 당국에 제출했다고 CNBC 방송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자, 컴패스는 상장 신청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지난해 매출이 37억 달러로 전년보다 56% 늘었으며 적자 규모는 2억 7,020만 달러로 전년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트위터의 엔지니어링 디렉터 출신인 오리 옐런과 골드만삭스 출신 로버트 레프킨이 설립한 이 회사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 부동산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미국의 46개 대도시 지역에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지난 2019년 투자자로 참여해 클래스 A 주식 부문 35%를 보유하고 있고요. 당시 투자 과정에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64억 달러로 평가됐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줌 소식입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지난해 9억 9,570만 달러의 조정 수익을 기록했다고 이를 발표해서 이제 어저께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근데 오늘 다 토해냈기 때문에 참 이 줌에 대한 주가 정말 증권사 리포트들의 보고대로 버블인가 실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영상 조만간 준비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투자한 영국의 금융 스타트업 그린실 캐피털이라고 있습니다.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1일 보도했고요. 이에 따르면 그린실은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회계법인 그랜트 손튼과 계약을 맺었으며 수일 내에 영국에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그린실의 파산 가능성은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그린실에 투자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중단하면서 커졌습니다. 그린실은 기업에 제공한 단기 자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해 판매해 왔는데 주요 투자자인 그레스트 스위스가 이들 증권에 투자해온 4개 펀드에 대한 매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포드 자동차 등이 있으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전 총리가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는 그린실에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부정적인 평가 등으로 한동안 급락한 우리 비트코인이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면서 2일 한때 개당 5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녹음하는 현 시각 다시금 4780.9.80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지금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그렇고 자넷 옐런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저렇게 오르게 되면 조만간에 크게 한번 나오죠. 아무튼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 IPO로 최대 4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목표를 세웠습니다. IPO 상장의 목적은 자금 조달이죠. 애플의 아이폰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내년 내놓을 플래그십 아이폰에는 처음으로 노치가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또 내년에는 8인치 폴더블 아이폰 출시 전망도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갤럭시 S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2일 폰 아레나 등 외신은 애플 소식에 정통한 밍취거 TF 인터내셔널 증권 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이 최근 몇 년간 아이폰에 적용됐던 노치 디자인을 버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아이폰의 노치 대신 삼성전자 갤럭시 S, 노트 시리즈에 적용되는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요. 펀치홀은 전면 카메라 탑재를 위해 화면에 작은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하는데요. 노치는
애플이 2017년 출시한 아이폰 X에 처음 적용한 전면 디자인이고요. 화면 상단 가운데를 크게 파내고 그 자리에 전면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2 시리즈에도 똑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요. 노치 디자인은 현재까지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전면 디자인입니다. 보고서는 펀치홀 적용 이후에는 전면에 아무것도 없는 꽉 찬 화면을 구현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와 폴디드 카메라 등도 탑재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폴디드 카메라는 잔망경 원리를 이용해 망원 카메라 성능을 높이는 기술로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플래그십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폴더블 아이폰 출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애플이 관련 제품을 출시할 시기는 2023년으로 예상했고요. 2년 뒤죠. 애플이 폴더블 폰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라면서 폴더블 폰 개발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외신은 2023년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유력하지만 핵심 기술 개발, 대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고요.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폴더블 폰은 펼쳤을 때 7.5에서 8인치가 되는 대화면 제품이 될 전망이었고요. 최근 알려진 애플 폴더블 폰이 위아래로 접히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형태라는 전망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폴더블 아이폰이 7.5에서 8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다는 것은 갤럭시 Z 플립이 아닌 갤럭시 Z 폴더 시리즈와 경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애플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점심 뉴스 때 전해드린 우리 미주노래 히사물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애플이 애플카 생산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곧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키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